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11시 54분. 여러분들은 급식 먹을 시간이군요. 선생님은 밥을 맛있게 먹고 또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 역함수, 실전 공략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문제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알았죠? 빠지지 말고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봐볼게요. 1번 문제는 fx하고 gx가 있는데 gx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의 합성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봐봅시다. 얘는 f의 g의 마이너스 1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g의 마이너스 1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어디에 대입해야 됩니까? g의 마이너스 1값은 이 부분에 대입해야 되겠죠? 1 플러스 3이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네. 그럼 얘는 F4는 뭐가 돼요? 4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5가 된다 이 소리네. 그쵸? 그 다음에 g 합성 F2의 값을 봐봅시다. g의 F2 값을 구하라 이 소리죠. 그러면 F2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빼기 1이니까 3이 된다 이 소리죠. 요로롱. 그럼 g의 3은, 자, 3은 1보다 큰 거니까 2가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15 더하기 2를 하면 17. 여러분, 나이가 답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17. 좋은 나이입니다. 이해가죠? 자, 2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2번 문제는 살짝 동그라미 쳐야 되는 문제네. 그치?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매개체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거는 매개 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함수 값을 딱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봐봅시다. 자, f의 gx가 지금 5x-1이래. 자, 그런데 gx가 지금 2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죠. 이때 5x-의 문제는 뭡니까? f의 마이너스 1값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얘들아,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2분의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2분의 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로 치환해보자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x의 값을 구해봐.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이니까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놓으면 된다 이 소리야. 그러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2번 같은 문제도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틀릴 확률이 되게 높은 문제니까 조금 챙겨서 보시길 바래요. 아셨습니까? 이해가죠? 자, 3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very important야. very important. 자, 3번 문제는 보조 칠판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야. 지금 깜짝 놀란 친구도 많을 거야.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 깜짝 놀랐죠? 오, 이런 기능도 있었어요. 자, 이 기능을 익히기 위해 선생님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자, 봐볼게. 3번 문제는 봐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지금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x가 0에서 1까지의 정의역이 있을 때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 이때 f 합성 fx가 2분의 1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 3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자, 여기 봐봐. 야, 이 문제는 해답을 보면은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쉽게 생각하자고. 자,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fx가 지금 2분의 1이 됐다고 생각해봐. 자, 얘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이 소리야. 그럼 먼저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 fx를 뭐라고 나볼까? 어? 알파하고 이 fx를 베타라고 놔볼게.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fx를 2분의 1을 만드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 이 소리야. 자, f 알파가 2분의 1이고요. f 베타가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봐.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봐봐. 2분의 1이라는 건 이렇게 그어봤을 때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라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쵸? 네? 이 fx 자리가 그러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돼야지만 얘가 지금 근을 갖는다 이 소리잖아.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다시 한번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하나에 2분의 1이 되게 만드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f의 fx가 2분의 1이 되는, 자, 2분의 1이 되는, 여기가 2분의 1일 거 아니야. 2분의 1과 y는 fx가 만나는 이 점이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 이 소리잖아.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경우를 따져보자 이 소리지. 선생님 말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자. 이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알파는 지금 어떻게 되냐? 알파는 0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죠. 0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잖아. 베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에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여기 봐봐. 다시. 자,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를 봐볼게. 어이구야. 다시 또 그래프가 없어졌네. 그러면 알파가, 자, 3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알파가 0에서 2분의 1까지 있고 fx는 알파라고 놓았을 때, 자, fx를 베타가 됐을 때는 베타가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걸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알파라는 건 0에서 2분의 1까지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다고 하면 요게 알파가 된다 이 소리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근이 될 수 있고 베타는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근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근의 개수는 몇 개가 돼? 4개가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근이라는 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는 거지. 교점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교점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근의 개수라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예?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3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3번 문제 정말 잘 보셔야 돼요. 3번 문제. 설명이 조금 덜 됐나? 이런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f랑 fx가 2분의 1이 되는 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제일 먼저 나는 그래프에서 뭘 해본다? 2분의 1을 그어봐. 2분의 1을. 2분의 1이 되는 이 근을 그냥 알파하고 베타라고 놔보자 이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이 자리에 f 알파가 2분의 1이 되고 f 베타가 2분의 1이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
f 알파가 2분의 1이 되고 f 베타가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이 fx가 알파랑 똑같고 베타랑 똑같다고 생각해 보는 거지. fx가 알파, fx가 베타.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알파의 위치가 0에서 2분의 1까지 있고 베타는 2분의 1부터 1까지 먼저 있잖아. 먼저 이 범위를 생각해 놓는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다시 이 그래프로 들어와서 fx와 알파라는 건 뭐냐? 이 fx 알파. 자, 여기가 2분의 1이면 알파가 지금 범위가 여기였죠? 여기가 알파야. 이거를 y는 알파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다음 y는 베타. 이렇게 있으면 근의 개수가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해만 잘하시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해답을 보면 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요. 3번 문제는 이해를 좀 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제? 3번 문제 좀 찝찝하긴 한데 이거 차분히 한번 돌려서 봐보세요. 생각만 조금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4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자 소리가 왜 이렇게 삐그덕 거리냐. 그제? 자, 집합. x는 1부터 3까지 하고 y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야. 자,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지금 공역인가 봐. 로의 함수니까 얘의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지? 이 함수는 무슨 대응이야? 1대1 대응이라 이 소리죠. 1대1 대응. 맞지? 자, 이때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보조 칠판 좀 사용해 볼까요? 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요렇.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 함수가 지금 존재하는 범위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안 되지. 미안해요. 자, 어떻게 해볼까? 보여줄판 쓰지 말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이런 말입니다.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정의역이 x는 어디서부터냐? 1부터 3까지라고 그랬죠. 자, 1부터 3까지네, 정의역이. 정의역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그랬죠. 1부터 3까지만 정의되어 있어요.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공역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야?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이 정도로 할게. 이 정도로 돼 있다고 해요. 자, 정의역 1부터 3까지 공역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5까지. 이렇게 있지. 그죠? 그럼 이 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란 말이야. 이 부분인데 이 직선이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기울기가 0보다 큰다고 그랬어. 그럼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잖아.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뭐니?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된다 이 소리죠. 근데 기울기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점? 요렇게 그려져야지만 된다 이 소리지. 이 점하고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지만 자,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이면서 치역도 마이너스 1부터 5,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게 된다 이 소리지. 즉, 이 그래프는 fx는 ax 플러스 b는 뭐하고 뭐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 소리야. 뭐하고 뭐를 반드시 넣어야 되지? 1, 마이너스 1과 3, 5를 반드시 지나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소리죠. 그쵸? 이해 갑니까? 그치? 그럼 이것만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b,
3,5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5는 3a 더하기 b. 그지? 이거 두 개만 연립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연립하면 a는 3 나오고 b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9 더하기 16이니까 25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해가죠? 앞에서도 이런 문제 되게 많이 풀어봤어요. 그치? 자, 3번, 4번 두 문제 둘 다 중요하니까 꼭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죠? 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아이고야. 낮에 수업을 녹화시키는 게 저녁보다는 훨씬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좀 감 좀 잡은 줄 알았더니, 낮에 하니까 좀 느낌이 새롭네요.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fx와 f 역함수 x가 같다를 만족시키는 함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왔어요. 선생님이 저번 강좌에서 얘기를 했지. fx와 f 역함수 x가 같다는 표현이 나오면 A의 의미는 뭐였어? f 합성 fx가 뭐가 되는 거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 이걸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표현은 항상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기억부터 차례로 봐봐. 기억 봐보자. 기억을 합성을 해봤어. 기억 함수를. 이렇게 합성하면 어떻게 되냐? x-2 2니까 x-4 나와버리죠. 항등함수가 아니네. 지은 봐볼게. 니은에서 fx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분의 1이니까 항등함수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니은은 답이 될 수 있다 이 소리네. 그치? 얘들아 이해가죠? 자, 그럼 이어서 디귿 봐볼게요. 디귿 봐봐. 디귿 함수를 fx 합성을 해봤단 말이야. 왜는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플러스 5 이렇게 돼버리니까 x 이렇게 나와버리네. 디귿도 맞는 말이네요. 자, 리을 봐봅시다. 리을 함수를 합성을 해봤어. 리을 함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되냐? x 제곱의 제곱이니까 x 4제곱이 돼버리죠. 리을은 만족하지 않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됐다 이 소리네. 그쵸? 자,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되게 3번하고 4번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3번 문제 특히 좀 이해를 잘 못할까봐 되게 걱정이 돼요. 3번하고 4번 꼭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이건 3번하고 4번 문제는 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자, 이어서 6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6번 문제요. 자, 6번 문제는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x고 gx가 2x 플러스 a에 관해서 자, 얘의 그래프가 1,2를 지난대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 제일 먼저 f의 g의 마이너스 1의 값이 2라 이 소리지. 맞죠? 1,2를 지나니까 이해가니?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g의 역함수 1의 값을 내가 k라고 놔볼게. 그죠? 예? 이거의 역함수를 일단은 구하지 말아보고 그럼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k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fk가 뭐가 되니? 2가 된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k제곱 더하기 k가 2가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얘를 풀어볼게.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인수분해 하면 2 마이너스 1 돼서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이 소리죠. k는 마이너스 2거나 k가 1이 나온다 이 소리야. 그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 g의 역함수 1의 값이 마이너스 2거나 g의 역함수 1의 값이 1이거나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을 활용을 해봐. g의 마이너스 2의 값이 1이고 g의 1이 값이 1이 된다 이 소리지. 맞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1이 돼서 a는 5가 나오고 2 더하기 a가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a는 5.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소리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 a가 b이면 뭐가 되지? f 역함수 b의 값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자, 역함수를 무조건 구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센스 있게 문제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해가지? 자, 7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요. 자, 7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7번 문제 개념 설명 조금만 할게요. 자, 7번에서는, 자, 잘 들어. 자, 여러분,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지? 무슨 관계라고 그랬냐?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죠?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y축, x축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지?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랬다고 해줘. 이게 y는 fx라고 해. 예?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y는 x 대칭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 이 소리지. fx와 f 역함수 x는 항상 y는 x 대칭이니까. 그러면 항상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항상 fx와 역함수 x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잘 들어. 얘는 fx와 f 역함수 x를 이렇게 능들어 놓고 얘의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게 fx가 주어지면 얘랑 y는 x 얘를 풀거나 또는 f 역함수 x가 주어지면 얘랑 y는 x의 방정식을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자, 멍청한 아이들이 역함수를 구하거나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서 원래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계산하는 방법을 쓰는데 정말 멍청한 거예요. 너무 멍청한 겁니다. 항상 fx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편안하게 주어진 게 fx면 fx와 x 주어진 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역함수였으면 f 역함수 x와 x라고 방정식을 놓고 푸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 부분은 정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꼭 박아 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야. x가 2보다 큰 부분이지. 이것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자, 물론 지금 이런 얘기를 할게. 이게 제한된 범위를 가졌을 때, 제한된 범위를 가졌을 때의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자, 이게 나중에 이게 뭐가 됩니까? 얘의 역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무리함수가 된다고 얘기했어. 이 말이 x는 2라는 말이 없으면 x가 2보다 크다라는 말이 없으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잖아. 왜?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1대1 함수라는 건 항상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그랬지? 그지? 그런데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부연 설명이 되게 많네요. 자, 그럼 여기 봐봐. fx는 이것과 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교점을 P라고 그랬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주어진 게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와 y는 x 이걸 놔야 되는 거지. 하지만 범위는 잘 봐야 된다 이 소리야. 예를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이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이죠. 그럼 x는 0이거나 x는 5가 돼야 되는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만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얘들아 교점은 뭐가 되는 거냐?
5, x가 5니까 5, 5겠죠. 왜? y는 x 위에 있으니까 계산을 5, 5 똑같게 있다 이 소리지. 또 5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지 마세요. 대입해도 5가 나오긴 나오는데 되게 멍청한 겁니다. 그럼 p가 5,5가 되네. 그럼 3번 문제는 5p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3번 5p의 길이는 뭐 어떻게 돼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네. 5-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50이 돼서 답이 어떻게 돼요? 5 루트 2가 되는 문제라 이 소리네. 이해 갔죠? 이해 갔지? 그래요. 자, 7번 문제. 7번 문제도 개념은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도 되게 재밌습니다. 자, 8번 문제 좀 잘 해볼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봐볼게. 자, 8번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뭔 값들을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F 합성, F, 역함수, D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자, Y는 X니까 제일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표현을 해야 돼. 여기가 A면 여기가 A, 여기가 B니, Y는 X의 그래프를 여기가 B죠? 여기가 C니까 여기는 C겠지. Y는 X니까 여기가 D면 여기가 D가 된다 이 소리야. 그쵸? 그리고 나서 봐봐. fx의 값 만나는 점은 여기점, 2점, 2점이지 얘들아. 그러면 2점의 좌표는 뭐가 되니? fa의 값은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b니까 그 다음 2점 b, c니까 fb는 c 2점의 좌표는 fc는 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소리야. 먼저 이렇게 사전에 이걸 조사해 놓고 나서 얘의 값을 구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d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네. 맞지? 그러면 f 역함수에 f 역함수 d 얘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죠. 그치? 자, 그럼 이거부터 봐볼게. f 역함수 d의 값을 내가 k라고 놨어. 그러면 fk가 뭐가 되는 거냐? d가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f가 f 뭐일 때 d니? fc일 때 d잖아. 그럼 k의 값이 뭐가 되냐? c가 된다 이 소리지.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얘는 c가 되네. 그렇죠? 그럼 얘는 뭘 구하라 이 소리냐? f 역함수 c의 값을 구하라 이 소리죠. 그러면 f 역함수 c의 값이 이번에 뭐라고 놓을까? p라고 놔볼까? 그러면 fp는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죠. 그럼 fp가 c가 되는 거 오라 이렇게 되는 거네. p는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어? b. 자, p가 b니까 얘의 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b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라 이 소리죠. 자, 이해 갑니까? 이해 갔지? 그죠? 그래요. 자, 이런 문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된다는 사실. 이해 가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요. 자, 8번 같은 문제도 연습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망의 9번 문제 봐볼게요. 9번 문제도 되게 좋습니다. 확실히 교육청 문제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선생님이 자, 다른 화면에다가 문제를 풀어볼게. 자, 9번 문제 봐볼게. 자, 9번 문제는 정말 어렵고 중요한 문제예요. 자, 9번 문제 차분히 봐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 합성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합성의 수.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죠. 자, 합성을 한 번 했을 때는 fx고, 합성을 두 번 한 게, 이 말의 의미가 f2x는 f 합성 f, 뭐 이런 표현이지. f3x는 합성을 이렇게 세 번 했다 이 소리야. 이런 표현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셨죠? 그지? 이런 표현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F의 2012번의 2값하고 F의 2013번의 3의 값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니? 항상 규칙성을 봐야 돼. 규칙성. 그치? 얘의 규칙성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봐봐. 몇 번을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냐? 요 n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이클, 주기를 보는 방법이 있어. 같은 값이 몇 사이클에 관해서 돌아가냐, 이걸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9번 문제에서는 함수 fx가 범위에 따라 나눠졌으니까 합성하기가 difficult하다 이 소리야. difficult. 어렵다 이 소리예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뭐가 좋냐? 아, 같은 값이 어떻게 나오냐를 찾는 방법이 훨씬 좋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명심합시다. 자, 이해 가셨지? 왜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자, 그러면 봐볼게. 자, 이 값부터 구해볼게요. 자, 이 값. 자, 이 값부터 차분히 구해보자. 어떻게 하냐? 자, f의 1의 2 값을 먼저 구해봤어. 그냥 f2 값이지. 얘는 f2 값이야, 그냥. f2 값은 어떻게 되냐? 정의역을 이 부분에 대입하는 거죠. 2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돼? 3 된다, 이 소리네. 그치? 그럼 f의 2의 2 값은 뭐가 되니? 뭐가 돼요? f의 f2잖아. 근데 f2 값이 지금 3이라고 그랬으니까 f3하고 똑같지? 그치? f3 값은 뭐가 되냐? 여기에 대입해야 되는 거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나오네. 이해가요? 그러면 자 f의 3의 2라는 거 자 이렇게 써볼게. f의 합성 f2의 2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f2의 2 값은 지금 구했잖아. 4라고. f4네. f4. f4는 뭐라고 얘기했니? x가 4면 1이라고 했으니까 1이네요. 그치? 그럼 f의 4의 2를 계산해봤어. 그럼 f4의 2는 뭐가 되니? f의 f3의 2하고 똑같다 이 소리잖아. 그럼 f3의 2가 1이니까 f1 값이네요. 자, f1 값은 다시 뭐가 됩니까? 2가 되네. 그죠? 그럼 f의 5의 2 값을 구해봤어. 그럼 f의 f4의 2지. 그럼 f4의 2 값이 2니까 이건 f2가 돼. f2는 3이네? 여기서 무슨 규칙성을 발견해? 얘랑 이렇게 똑같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럼 얘는 값이 3, 4, 1, 2 다시 3, 4, 1, 2 이렇게 4사이클로 돌아간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F의 2012의 이 값이야. 자 2012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4로 나누면 503 곱하기 4죠. 왜 4로 나눕니까? 이게 4사이클이니까.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4사이클로 그러니까 F의 4의 2하고 똑같은 거죠.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선생님 말 이해 갑니까? 그지? 4죽인데 4로 떨어지니까 F의 4의 2로 똑같아 있어요. 그럼 F의 4의 2는 뭐라고 나왔니? 2라고 나왔죠? 그래서 얘 값이 2. 요렇게 된다 이 소리지. 선생님 말 이해 가죠? 에? 자, 얘의 값은 지금 구했어요. 그러면 2라고 구했습니다. 2라고 구했어요. 얘의 값이 지금 2예요.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의 값 구해볼게. 자, 얘는 이제 F1의 3부터 출발해야 되겠지? 자, F1의 3 값은 뭐가 되죠? F1의 3, F1의 3. 여기 넣으면 3 더하기 1이니까 4 되네. 자, 그럼 F의 2의 3은 어떻게 됩니까? F의 F3이죠. 왜는 F4는 F4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그럼 F4는 뭐가 돼요? 1되죠? 1이지. F4는 1이니까. 얘가. 그 다음에, 그럼 F3의 3은 뭐가 돼? 아직 규칙성이 안 보여. F의 F2의 3이죠. F2의 3이 뭐라고 나왔냐? 위에서 F1이라고 나왔지? F의 1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네. 그지? F의 1 값은 2가 돼요. 그럼 F4의 3은 어떻게 됩니까? F의 F3의 3인데 F3의 3은 2니까 F2가 된다 이 소리지. 그럼 F2의 값은 2 더하기 1 돼서 3 되네요.
그죠? 그러면 F5에 3 봐봅시다. 그러면 F에 F4에 3. 지금 눈치 깐 친구들 있을 거야. 예? 그러면은 F3하고 똑같지. 그럼 얘는 봐봐. 얘랑 얘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잖아, 다시. 그쵸? 그럼 얘는 4가 나오면 다시 얘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4, 이 순서대로 4 사이클이네. 2, 3. 이 주기대로 계속 움직인다 이 소리잖아. 4, 1, 2, 3. 4 사이클로 계속 움직인다 이 소리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의 F의 2013의 3의 값은 자 얘를 뭘로 나눠야 돼?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F의 자 503 곱하기 4 나머지가 1이 되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아? F1의 3하고 똑같은 거잖아. 얘는 4 사이클 다 돌아버렸으니까. 그럼 F1의 3 값이 뭐가 돼? 4가 된다 이 소리네. 이해 갑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얘의 값이 4가 돼서 2랑 4랑 더하면 뭐가 돼? 6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청 기출이라고 하는데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인데 별것도 없어요. 그치? 별것도 없습니다. 숫자가 크게 나온 합성은 항상 규칙성이나 주기성을 찾아서 푼다는 거. 마음을 컴포터블하게 갖고 아주 편하게 풀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 딱 보자마자 쫄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자, 이 페이지, 이 단원에 있는 거 3번, 4번, 9번, 정말 문제들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빠짐없이.